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이 반포된 지 567돌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그동안 국경일이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던 한글날이 지난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빨간 날이 되었는데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천문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하루도 놀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세종대왕께서는 과학에도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우리 10,000원짜리 뒤에 보면은 천문과 관련된 게 많이 있죠. 망원경도 있고 또 옛날에 혼천의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별을 재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장영실 들어보셨죠? 네, 치국이. 예, 치국이. 그래서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들을 우대하면서 치국이 같은 그 물시계도 만들었고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혼천의 같은 천체의 그 위치를 재는 기구. 그 다음에 해시계 앙부일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봤는데 거기 천문대가 있습니다. 시드니 천문대가. 거기 갔더니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이 앙부일구 해시계라고 해서 그 모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천문 기구도 많이 만드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칠정산이라는 거예요. 칠정산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역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그래야지만이 농사를 언제 짓고 언제 추수하고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는 역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가는 것들을 다 중국에서 배워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정확히 맞질 않았어요. 24절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나라의 시간을 갖다가 세종대왕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걸 칠정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된 어떤 선진국가로서 자체적으로 이제 천문역법을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달력을 세종대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능이 이제 여주회감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혼천이라든가 뭐 앙부일구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달력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달력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10월 9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 9일이라는 날짜가 양력으로 태양이 하늘의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날이거든요. 그런 정확한 우리나라의 달력을 만드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정말 한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천체나 날짜 관련해서 이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한글날 이제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날인 만큼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UN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우주의 빛을 직접적으로 반사할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을 설치해 햇빛을 반사하는 방법인데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파장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으며 이런 추세라면 2100년쯤에는 해수면이 최대 91.4cm 상승해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엔이 지구온난화 해결책으로 우주에 거대한 거울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뭐 불가능한 건 거의 없죠. 네, 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유엔 산하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5, 6년마다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달에 내놓은 보고서가 바로 이 태양 복사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우주에 거울을 설치하자. 그러니까 거울을 설치해가지고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큰 거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거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하면서 3D 그 프린터, 로봇 프린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형 우주
구조물을 우주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커다란 거울들을 설치하는 게 뭐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유엔 쪽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영화에서처럼 그 에어로졸이라고 해가지고 소금 같은 것을 그 대기 중에 뿌려가지고 구름을 많이 생성해가지고 태양 복사를 막는 방법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플랑크톤을 갖다 많이 뭐 이제 배양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최소한 수십억 불 이상, 우리나라 돈은 수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지구 온난화가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영화 설국 열차에서처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또 지구 환경을 더 파괴하는 이런 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의 변화를 준다는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튼 지구 온난화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정말 우주에 거울을 설치해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거대한 글로벌한 규모의 프로젝트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거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린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뭔가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죠. 바로 우주화물선 시그너스의 발사 준비 과정인데요. 준비를 마치고 우주로 날아간 우주화물선 시그너스. 로봇팔이 시그너스를 잡고 천천히 안내하는데요. 드디어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한 시그너스. 앞으로도 안전하게 배달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힘차게 우주로 솟아올랐는데요. 얼마 전에도 와우 천문 영상에서 시그너스에 대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교수님, 시그너스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네요. 네, 9월 18일 드디어 이 민간 우주 화물선 시그너스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죠. 그 오비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 민간 회사에서 나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는 우주정거장과 지구 사이에 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거 운송할 때 이제 민간에서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초의 그 민간 우주 화물선은 작년에 발사됐어요, 이미요. 스페이스 X라고 해가지고 작년 5월에 최초로 발사가 됐고 그 회사 말고 두 번째 회사인 이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시그너스를 이번에 이제 발사를 성공한 거거든요. 22일 정도에 이제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가지고 로봇팔에 의해서 이제 도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팔이 지나가는 그 시그너스를 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km 정도의 이제 짐을 갖다 내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우주인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경쟁사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우주 화물선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민간 우주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좀 더 경쟁이 되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이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우주를 관광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보호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인류의 복지에 인류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인류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망원경의 광학적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네모다. 정답은 구경.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또 별은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먼 곳에 있죠.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 망원경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요. 어두운 곳에 있는 별을 더 잘 볼 수 있는 망원경은 바로 구경이 큰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망원경의 성능과 구경 궁금하시죠?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망원경을 살 때 우리는 보통 그거 몇 배율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망원경의 성능은 구경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교수님, 배율이 높은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망원경의 역할은 빛을 모으는 역할, 네. 모아진 빛을 확대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별은 아무리 가까운 별이라도 망원경으로 보면 점으로 보입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그쵸. 확대해봤자 점이에요. 네. 그래서 어두운 별을 밝게 보는 게 망원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별을 밝게 보는 것은 배율보다는 직광력이라고 해서 네. 빛을 많이 모으는 능력이거든요. 네. 우리 눈에 보면 동공이라고 있어요. 네. 어두운 데 가면 이렇게 좀 커지죠. 네. 동공의 지름이 한 7mm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상태에 7mm 정도 되는 렌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70mm짜리의 렌즈다 하면 눈에보다 지름이 한 10배쯤 커지니까 면적은 한 100배쯤 돼가지고 100배 더 많은 빛을 끌어들이는 모을 거거든요. 수가 있겠네요.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많은 빛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어두운 별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세세하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왕 밝게 보면 그 다음부터 확대시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현미경 볼 때 배열은 계속 바꿔가면서 보잖아요. 네. 하지만 들어오는 빛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사실 때 사실 일이 있으시면 이 망원경 몇 배로 보여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망원경이 얼마나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는지 네. 그 직광력이라고 하는데 직광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망원경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렌즈가 클수록. 물론 이제 같은 크기의 렌즈라도 얼마나 또 정밀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네. 일단은 구경, 그 렌즈의 지름 또는 거울, 반사경의 지름에 따라서 그 망원경의 빛을 모으는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경이 크면은 빛을 많이 모을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어두운 별을 이제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 볼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10월 5일부터 이제 10월 12일까지가 합삭부터 상현까지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달이 안 보이면서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잖아요. 네. 저녁 때 눈썹 모양의 예쁜 달을 볼 수 있는. 근데 요즘 저녁 하늘에는 또 밝은 행성이 하나 있죠. 해와 달 다음으로 밝은 거. 금성이죠. 그래서 해진 다음에 이제 금성이 살짝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성과 눈썹 모양의 초생달을 볼 수 있는 오른쪽으로 볼록한 것을 초생달이라고 하고 네. 저녁달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볼록한 것을 금음달, 새벽달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녁달, 오른쪽으로 볼록한 초생달, 저녁달을 볼 수 있는 기간인데요. 그만큼 한밤중이 되면서 자정 무렵에는 별이 이제 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밤은 깊어가는 가을밤, 잠은 안 오고 그랬을 때 자정 무렵 되면 달도 없는 맑은 하늘에서 별을 보기 굉장히 좋을 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날씨도 맑아지니까요. 네. 10월 요 무렵이 별 보기에는 가장 좋을 때거든요. 날씨가 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달이 일찍 지기 때문에 네. 밤새면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가끔씩 요즘도 별똥별은 꼭 때맞춰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때도 별똥별이 시간당 서너 개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날 10월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근데 밤이라도 좀 찬바람 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입으시고 별똥별 해면서 밤하늘 별을 하는 것. 윤동주의 별에는 밤. 네. 기억하시면서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달이 빨리 지면서 별 보기도 좋으니까요. 두툼한 거도 챙기셔서 이제 별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